제 소개팅 직전에 영수님과 소개팅을 했다. 이런 운이 어딨어요. 상철님 이 말에 영자님 표정 보셨어요?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12기 5회가 방영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선택이 엇갈리면서 좀 흥미로워지고 있다. 특히나 상철님이 5회 만에 첫 데이트다 보니까 제작진이 제대로 좀 분위기를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이 굽어진 소나무에 은은한 조명, 분위기가 살잖아요. 이건 조금만 잘해도 분위기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살짝 아쉬운 게 있었는데 영자님이 소나무가 보이는 뒷자리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상철님이 친절하게도 앞자리 의자를 빼주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상철님 앉으신 쪽이 뷰가 좋았거든요. 그 마음은 좋았어. 그런데 여자분들은 시각적 요소가 꽤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영자님께 의자를 먼저 빼주는 게 아니라 영자님 혹시 어느 쪽으로 앉고 싶으세요?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자리 에스코트를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두 분이 첫 데이트를 하는데 처음 얘기를 나누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다. 살면서. 말주변이 없는 편이다. 많이 어색하다. 리드하려고 하면 더 그렇다. 상철님이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분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자분이 더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화에 서툴다, 감추려면요 오히려 더 서먹하고 힘들어져요. 지금 말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상철님이. 여봐요, 상철님 솔직하게 오픈하니까 바로 영자님이 리드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 여자분 이 말 한마디가요 남자분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말주변이 없는 편이다, 어색하다, 리드하라고 하면 더 그렇다, 이럴 때 네, 이러고 많은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보통 남자분은 이 상황을 잘 리드하고 싶고 그래서 여자분께 더 잘 보이고 싶은 부담감이 항상 있거든요. 여자분은 이런 남자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언행을 한다면요 남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우와 여기 분위기 좋다, 진짜 맛있다, 비싼 걸 먹을 때면 뭐 괜찮으세요? 여기 좀 비싼데 제가 커피는 살게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남자들이 신나는 거예요. 이 여자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상철님이 어색해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앞에서 환하게 웃어주잖아요. 영자님이 뭔가 배려심도 있고 깊이가 좀 있으시다. 그리고 여자분들끼리 있어도 언행이 좀 신중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말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어색한 상철님이 스스로 말이 나올 수 있게 편하게 리액션도 해주시고 추임새도 잘 넣어주시고요. 잘 풀리니까 상철님도 편하게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자님은 안 그래 보이는데 모태솔로인 이유가 궁금하다. 일을 좋아하셔서 그러신 거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딱 봐도 충분히 연애하실 수 있을 만큼 매력이 많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질문인 거예요. 상철님, 영자님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마디 한마디 배려가 묻어있다. 여봐요, 공부하는 게 재밌었고 그게 전부인지 알았다. 상철님처럼 질문을 해주니까 영자님도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모태솔로처럼 안 보이는데 어떤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괜히 없는 아픔도 끄집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아니다, 그냥 공부가 좋았다, 이러기엔 괜히 변명하는 것 같고, 질문도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상철님은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걸 아시는 게 아니라 배려와 존중이 그냥 몸에 배어 있으신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 5분만 잘 넘어가잖아요. 상철님 굳은 표정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어요. 질문도 스스럼없이 잘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딱 해주는데 굳이 영자님이 자기 입으로 영화 좋아하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관심사를 물어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영수님은 영화 좋아하세요? 이게 힌트를 줘도 이제 혼자는 보고 싶지 않네요. 눈치 없이 이러신 분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수님의 이쯤 되면 사랑의 메신저다. 영수님이랑 딱 한 번만 데이트를 하고 오면요 그 다음 만나는 상대랑 하는 데이트는 매칭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일, 작품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말하는 게 인상 깊었다. 상철님 이 말에 영자님 표정 보셨어요? 고마운 거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한때 인생 전부였던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뭔가 살짝 또 어색해지려고 하니까 뭐 석사할 땐 많이 바쁘시죠? 뭔가 질문을 착착 해주시더라고요, 영자님이. 이런 여자분이랑 있으면 편해요. 또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남자분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럼 또 스스로 뿌듯하고 얼마나 좋아. 어떤 여자분 만나면 괜히 계속 어색하고 불안해서 물만 벌컥 마시다가 또 돌아와서는 역시 난 안 돼, 자책하고 말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상철님한테는 영자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대화 보면요 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챙겨오시는 거예요. 영자님 출품작도 기억해서 말해주고, 또 영자님도 상철님 대학원 때 평점 4.5 만점 받은 것도 기억해서 먼저 꺼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화해보니까 어떠셨냐, 좋았다, 깔끔했다, 이런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는 질문이에요.
영식님 데이트할 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뭐 대화 마무리쯤에 우리 처음 대화하는 거 맞죠?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부여거든요. 같은 상황이라도요, 의미부여를 해주면요, 더 그런 쪽으로 기억을 하게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또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의미부여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잠에 예민해요. 1시간만 덜 자도 피곤해.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잠에 예민하다. 그런데 살다 보면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잠을 극단적으로 못 잤는데 그날 중요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면 또 그대로 이전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에 의미부여를 해주잖아요. 그럼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기억에 남기면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의미부여를 또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잠을 이겨낸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잠을 못 자도 나는 맘만 먹으면 잘 헤쳐나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1시간만 덜 자도 피곤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1시간만 자도 맘만 먹으면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 얘기였어요. 이제는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1시간밖에 못 자도요, 무난하게 잘 버텨요. 자신과의 경험이든 다른 사람과의 경험이든 즐거운 상황, 나에게 좋은 상황을 겪잖아요. 그럼 좀 전에 영자님처럼 만남 끝에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관계 개선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반대로 영수님 보면 어때요? 항상 걱정하고 작은 실수에도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몰라. 그 노래 부른 거 가지고 뭘 후회를 하네 마네야. 그러니까 잠이 와요. 잠을 꼴딱 새는 거지. 자책하고. 영수님한테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영수님이 뭘 하든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기억도 못하고. 의미 부여가 그만큼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안 좋은 일은 털어버리고 좋은 일, 좋은 경험은요,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요. 나는 솔로 리뷰를 하고 있지만 뭔가 도움이 되실 만한 이로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재미 위주로 가면 그걸 더 좋아하시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재미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리뷰 이어가면요, 마지막 의미 부여까지 잘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어진 인터뷰에서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영자님을 선택할 것 같다. 영자님도 인터뷰에서 영수님과는 완전 결이 다른 분이다. 제가 어느 분과 데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소개팅 직전에 영수님과 소개팅을 했다. 이런 운이 어딨어요. 상철님 너무 잘했지만 운도 너무 타고났다. 하지만 영자님이 마음의 변화는 아직 없다고 했어요. 같은 목소리인데 정말 남자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는 참 달라. 남자는 한 번 만나서 좋으면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아침에 상철님이 조심스럽게 산책 가자. 상철님이 진짜 용기를 내서 고백 아닌 고백을 했어요.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난 선택의 상황이 오면 영자님께 쭉 가겠다. 이런 고백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영자님이 또 만난 마지막쯤에 이런 의무부여를 또 하세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불러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영자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비록 목소리지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의미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기억에 남거든요. 기억에 자꾸 남으면요, 그건 사실이 돼요. 무의식에 남겨지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분들은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이런 의미부여를 여자분들이 훨씬 잘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반대로 여자분들이 이런 의미부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있게 비가 내리는 날인데, 그런데 영자님이 상철이 아닌 영호님을 따라 나갔다. 분명 상철님이 조금 전에 난 선택의 상황이 생기면 널 선택할 거다 용기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영호님께 갔다. 첫 인상 선택 때도 영자님은 영호님께 갔거든요.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에요. 제대로 상철님과 만나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징검다리인 거예요. 어차피 미련에 남을 거면 빨리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이번 선택은 오히려 전 좋았어요. 그리고 상철님도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정숙님과 데이트를 하게 돼서 쭉 걸어가시는데 이것도 뭔가 뒷모습이 괜찮았어요. 워낙 이번 기수 남자분들이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사실 이런 뒷모습이 일반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렇게 상철님과 영자님은요,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요, 사실 다른 길이 아니라 두 분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징검다리다. 그 타이밍도 지금이라서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자님이 징검다리에서 영호님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 그럴 만한 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자님이 상철님을 선택하던 아니면 영호님과 잘 되던 둘 다 좋아요. 왜냐면 상철님도 영자님 만나면 그만큼 자존감도 높여지고 좋을 것 같고요. 영호님도 뭔가 그 안에 뭔가 아픈 그런 시린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영자님이 영호님 그런 부분을
잘 보듬어주고 치유해줄 것 같다. 영자님, 상철님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끼게 돼서 좋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